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랫 홍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시간 DX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주로 DX에서 그 킨텍스에서 그 전시했던 그런 분위기랄지 흐름이랄지 이런 것들, 또 각종 에피소드 뭐 이런 걸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선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현장의 그 양평 종합 사격장에서 종합 훈련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기서 늘 시범 기동들을 이제 하는데 DX에서는 올해도 역시 개최를 하나하나 점점 사실 전전긍긍했었는데 했더라고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네. 사실 저번까지는 양평에서 안 했어요. 어디서 했나요? 승진훈련장에서 승진에서 아, 승진. 승진이나 아니면 다락대. 다락대는 좀 작은데 아무튼. 어쨌든 그 둘 네. 중에 하나에서 하거나 둘 다 하거나 그런 식으로 네네. 좀 북쪽으로 가서 했어요. 아. 근데 아마 북쪽에서 했다는 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간에 양평에서 했는데 이게 정말 올해는 마가 꼈어요. 이게 원래는 화력 시범 겸 기동 시범입니다. 네, 그렇죠. 화력 및 기동 시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승진이 더 좋았을 거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양평이라도 하는 게 어디냐 해서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전날 네. 아주 정말 생각도 못한 사고가 생깁니다. 음흠. 그 전날 양평 그 사격장에서 그 사고. 현궁 미사일 실사격 훈련이 있었는데 네. 하필이면 그중 한 발이 원래 맞아야 될 곳을 2.5km 정도를 벗어서 무려 2.5km 1.5. 1.5km. 어쨌든 1.5km를 벗어나서 농가 주변에 명중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좀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다행히 정말 아무런 인명 피해도 없이 재산 피해도 없이 뭐 끝났습니다만 그게 정말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생각지도 못한 후폭풍을 불러옵니다. 그러자도 그 훈련장의 민원이 정말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격장 내도 아니고 아예 민가 주변에서 터졌다? 음흠. 육군에서? 음흠. 그러면은 다음 날 있을 화력 시범도 취소하겠습니다. 실사격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럼 실사격을 한 그 무기체계는 없었나요? 하나도 아예 없었습니다. 아, 제가 있긴 있었어요. 실사격은 아니고 두 개가 있었는데 네. 흑표에서 연막탄을 쏘고 예. 그 다음에 K21 보병 전투차에서 내린 보병들이 K2C1을 공포탄만 공포탄을. 쐈어요. 밀리매니아 입장에서는 좀 실망이 크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 승진 사격장에서 뭐 대통령님이 오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요 인사들 또는 예전에는 그 승진 사격장에서 그 주민들 및 그 일반에 공개해가지고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막 그 그치. 아우. 훈련을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실사격 훈련 보면 정말 진짜 대단하거든요. 저도 거기에서 훈련했거든요. 전 탱크 뒤에 막 쫓아가면서. 예. 2017년이었나요? 마지막으로 한 게? 지금 16년이었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뭐 한국군이 MLRS 처음으로 아파치를 도입해서 시범 그렇죠. 보인다. 그런 것도 아파치 있고. 쏘고 MLRS 쏘고 정말 뭐 거의 화력의 정말 뭐라고 극한. 그래야 되나 극한 뭐 네. 페스티벌 근데 뭐 아까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이 예. 사진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승진보다 훨씬 좋습니다. 여건이. 아, 하긴 그건 그냥 맞아요. 바로 예. 눈앞에 쏘니까 그렇죠. 가장 예.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평으로 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거기 가는 것부터가 우여곡절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전편에 이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굉장히 제한적인 년밖에 갈 수 없었고, 이 또 아까 말씀드린 손발이 안 맞는 바람에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분들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가 신고도 안 돼 있고 등록도 있는 분은 안 됩니다라고 또 얘기해서 못 가고 이런 극소수만 가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극소수가 두 분이 있으셨구나. 아니 다른 분들도 계셨기 몇 아, 분들 그냥 물론 예, 계셨지만. 예. 근데 원래 시작은 둘밖에 없었어요. 아. 근데 좀 늘어난 겁니다. 그게 네. 그나마. 이 양평에 가서 참 부푼 꿈을 안고 정말 갔는데. 2년 만에 보는 전차 그렇죠. 사격이구나라고 생각으로 갔었거든요. 아쉽지만 기동으로. 아, 사실 그렇게 야외에서 전차와 장갑차가 실기동하는 장면 자체도 2년 만이죠. 2년 만이죠. 그것만 해도 정말 쉽지 않은 거라 맞습니다. 그걸로 만족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각국 외빈들까지 모셔놓은 상황에서 포 정도는 한 방 쏴주는 게 예의 아니었나 싶기도 이게 한데 참 이번 그 진행 DX 코리아가 육군협회가 주관이더라고요. 그렇죠. 육군협회 주관이고 이제 전날 사고는 UAE를 초청한
전편에 말씀드린 UA를 초청한 육군이 UA군을 앞에다 놓고 시범을 보인 거였고요. 현궁에 특히 관심이 있었다고 해서 왜냐하면 사우디에서 실전 모습을 보여줬고 뭐 아제르바이잔군이 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래서 UA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피치 못할 하여정인지 모르겠지만 원인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오발이 났다고 합니다. 오발 난 것까진 좋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뚫고 그 다음 날 있었던 19개국에서 이제 그 참관을 하러 갔는데 9개국에서 온 외빈들은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원래 그분들도 다 군 전문가니까 그 사격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격과 기동을 봐야 내가 저 무기를 선정하면 문제가 없겠구나는 자신감을 가질 텐데 그렇죠. 뭐각 너무 아쉬운 게 그거예요. 네. 너무 각- 아쉬워요. 그 대사관에서의 그 무관단들 위주로 해서 참관을 했을 거고 맞아요.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들을 본국에 그렇죠. 그 보내는데 이런 그 좋은 기회에 참 아쉬움이 좀 아니, 근데 그게 특히- 예. 너무 판단이라는 것은 뭐 군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전시회에서 우리가 보여줄 게 무엇인가를 타켓을 잡았다면 그 전날에 그 오발로 인해서 그 다음 날을 취소했다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면 변경된 게 승차 기동 그러니까 탑승 체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든 게 사격과 기동을 시범을 보이는 걸로 바꾼 탑승 체험으로 했다면 그럼 그 병사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아하. 이 그죠?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걸 안전하게 도는 코스와 그 어디에서 뛰면 안 된다 이런 걸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자기들이 거기에서 훈련을 한 3주간 했답니다. 실제적으로는 2주 동안 제가 직접 이제 확인해서 왔는데 2주간 그 사격 시범 같은 걸 했다고 하는데 2주간의 훈련을 단 하루로 날려버리고 그 다음 날 오기 전까지 하루 종일 그 탑승 체험을 해서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우. 거기 또 부사관들이 괜히 또 갑자기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참 근데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예, 하여간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양평 사격장이나 또는 승진 사격장을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승진 사격장에 그 비해서 양평이 장점이 굉장히 가까이에서 가까워요. 기동 모습을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실사격하는 걸 봤던 사람으로서 느낀 거는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실감나게 들려요. 맞습니다. 예. 제가 아쉽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사진 찍기 그렇죠. 좋다는 점이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바로 눈앞에서 쏘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정말 의력이 대단한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장소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시범을 그 기동 시범을 보인 게 K2 전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 그다음에 K105A1 105mm 차륜형 네네. 자주포 네. 이게 그리고 K9과 K10이었는데 그 K105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자주포냐 싶을 정도의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처음 그렇죠. 본으로. 예. 그러면 거기에서 귀빈들 앞에서 사격을 했었으면 아우. 저게 정말 자주포일 수도 있겠구나는 값싸고 경쟁력 있는 자주포일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그리고 특히 연사력을 그렇죠.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너무 그게 답답했어요. 아니 그걸 특히 보면서. 흑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사실 실사격만큼 좋은 세일즈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 기회를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린다는 거는 참 이게 그러니까 답답했던 것 같아요.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 태운다는 속담도 그래서 나온 거고 뭐가 무서워서 뭐 못한다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 다 이유가 지역 있는 주민들 거예요. 민원이 있다고 그러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오늘까지는 하고 내일부터 얼마간 폐쇄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익을 위해서 하루만 참아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좀 하얀 나머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난주 내내 아시다시피 하늘이 흐렸습니다. 예, 그렇죠. 구름도 많았고 그것도 안 도와준 것 같아요. 아 근데 오신 분들이 해외에서 온 카타르 군복에 털목도리에 아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만약 그냥 흐린 걸로 끝나는 게 비까지 쏟아져 그 보세요. 전날은 비가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현궁이 그렇게 날아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비가 안 온 게 그나마 천우신조였다고 생각을 해요. 비까지 왔으면 정말 아우 근데 저는 뭐 아우. 그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어서 동영상을 봤는데 하나 좀 역시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느낌은 일본의 그 어떤 시범이나 보면 차량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실제 야전에서 굴리던 그 그대로. 차량 그대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61여단의 12전차대대 11사단에서 이제 양평에 이제 주둔하고 있죠. 그렇죠. 그 전차대대의 그 6대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뭐 K21도 바로 그 108 기보대대의 그 차량이 그대로 왔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면에서는 좋았어요. 아 저도 동감인 게 자신감이 있어 보여. 동감인 게 말씀하신 일본 행사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막 걔들은 너무 깨끗해. 물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완전히 페인트 진짜 일본 같은 경우는 막 페인트 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새로 한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사용감이 있는 차를 한번 씻은 정도. 얼마나 좋아요 그거. 자연스럽고. 다만 그 K10A1은 운영하고 있는 그 군의 마크가 그 11사단으로 돼 있긴 해요. 그런데 살짝 바꿨겠지. 그거는 바꿨을 것 같아. 그 사실은 그 기보사단엔 들어가지 않는 그렇죠. 물질인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또 보여주기 위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 현궁을 그 장착한 아까 그 잠깐 그 부분은 이제 빼셨었는데 그것도 아마 예, 했습니다. 영상에 예, 보이더라고요. 제가 뺐습니다. 예. 말을 못했네요. 그 소형 전술 차량 위에 이제 탑재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예전 토우중대라고 있잖아요. 네. 그 토우중대가 전부 해체되고 그 각 사단의 전차대대에 그 예속돼서 그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 근데 저 그 현궁 나왔을 때 네. 소리칠 뻔했어요. 왜요? 너 때문이야. 깜짝아. 너 때문이야. 너 왜 그랬어 어제? 라고 할 뻔했어요 진짜. 안 속으로. 회장님이 화나서. 참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날 못 본 게 너무 화가 났죠. 아 화가 나죠. 2년 만에 포토는 거 현궁이 찍은 근데 참 1년 만에. 제가 네, 보면서 2년 만 아니구나. 그 현궁이 실제로 앞에서 기동하는 걸 본 것도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너무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주 그냥 그 속에 얼굴이 났죠. 포탑을 돌리는데 네. 손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핸들로 보통 열심히 전기식으로 돌리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돌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그 배치는 되고 있지만 계속 그 개량되고 개량해야 개발되고 될 것 같아요. 있으니까 이거는. 뭐 소형 전술 차량 벌써 기본형부터 막 개량을 네. 했잖아요. 그렇듯 개량이 들어갈 것 같고요. 병사의 그 부대 마크를 보니까 이제 백두산 부대였어요. 사실 최근에 그 21사단이 전차 중대만 운영했는데 전차 대대로 완전 개편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전차도 K1 계열. 그러니까 동부 전선에서 보병사단 전차대대에 K1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이때 개편돼서 현궁도 들어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점은 그냥 안방에서 보는 그런 재미가 네. 있었고요. 역시 현장만 하겠습니까? 좀 부러웠고 정말 그랬는데 좀 웃으시잖아요. 현장만 하겠어요 하고 이제 지금 웃으셨어. 아무튼 뭐 가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실망도 하셨지만 그래도 편하게 갔어요 비교적. 근데 진짜 그 날씨도 춥고 그런데 그 주로 이제 온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였는데 좀 안타깝긴 했어요. 그냥 아니, 두툼하게 입고도 전차를 타고서 이렇게 보통 사람이 상반신을 내놓고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동에서 온 분들은 머리를 푹 바꾸서 눈만 내놓고 아유 구경을 하고 있고. 비야 넘겨야 되겠습니까? 뭐 육군에서 다른 기회에 그 비공식적으로 그런 그 무관단들 모아놓고 아주 제대로 된 기동과 사격 시범이 있겠죠. 요새 이제 우리 군이 250대나 도입하는 그 차륜형 장갑차.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네, 모르겠지만 말씀 주세요. 이제 이번 그 전시회에서 현대 로템에서는 새로 개발한 똑같은 그 88 장갑차의 신형을 전시해 놨고 808의 신형 버전. 예, 예, 808? 우리 군 여명 아닙니다. 우리 군에 이제 납품하는 거하고는 이제 똑같은데 차이점이 이제 있더라고요. 지금 신형 이게 문제 결국은 예산 문제라고 그쪽 현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어진 예산하에서 주어진 수량을 찾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자꾸 빠지고 그러는데 그렇죠. 제일 아쉬웠던 게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해봤어요. 자동차 내부에 보시면 볼팅이 다 돼 있습니다. 내부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실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셔먼 전차가 리베팅을 해서 전장에 갔다가 지뢰 밟아서 그 리베팅이 차 안에 다 터져서 승무원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MRAP를 처음 만들었다고 그뭐 논산에 항공학교에 처음으로 전시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장갑차 그렇게 나와서 그 관계자한테 이건 아니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줬는데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현대에다 얘기를 했더니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얘기? 이 얘기가 개발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러겠죠. 아, 바보는 알고 있었어요. 네. 네. 왜 그랬습니까?라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과가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그거예요. 돈. 아니 돈이 아니고 이게 장갑차가 훈련하다 보면 그 내부로 흙이 들어간답니다. 네. 그 흙을 제거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클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비가 우선입니까? 인명이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 자체는 그분이 한 건 아니고 제가 느낀 바로는 전쟁은 나지 않으니까 어차피 정비를 잘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갔더라고요. 이게 좀 아쉬웠고 아쉽네요, 좀. 정말로. 네. 아쉽다기보다는 이거를 좀 보고서 짜증나네요.
지금 요 부분이 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호주의 그 지금 레드백 전차 그렇죠. 장갑차 나가지 않습니까? 독일의 그 자기들 전차 링스 장갑차를 보시면 바닥이 빤빤합니다. 리베팅 없습니다. 정말로 잘 보세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한국군이 그 무기를 요구하는 방법과 독일군이 장갑차가 좋다고 개발하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사소한 거지만. 네. 뭐 아시죠? 파이트 투나잇을 뭐 그냥 구호만 외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노력 또는 그 뭐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이게 것 같고. 돈하고 관계되니까 또.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뭐 아까 250대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지금 계획된 수량이 600여 대인데 1차도 사실 뭐 1차는 이제 250대 양산이고요. 그 600여 대인데 사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잖아 그래서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합니다. 아니 네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군에 납품되는 거하고 또 다른 게 그 수출용으로 제한한 거는 바닥에 V형이 돼 있죠. V형이 돼 있어요. 네네. 쉽게 해서 어느 정도는 M랩처럼 IED나 지뢰가 터졌을 때 밑을 방어할 수 이게 있는 그러니까 건데. 그 현대 로템애들은 그 얘기가 수출형이랍니다. 그게. 그리고 그러니까, 보면 예. 차대의 그 현수 장치도 바뀌었어요, 위치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납품되어 있는 건 바닥이 편편하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건 좀 올라갔어요. 현수 장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V형 때문에. 그러니까 자세하게 현대가 할 수가 있어요, 다. 지금 말씀드린 그렇죠. 리베팅 문제라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다 예산, 돈 이게 관계되니까 아니 근데 더 저는 지- 국회에 예,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돈 더 주고 네 아들 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라. 저는 이걸 항상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아들 딸이 군대를 안 가거든요. 갔다 왔으니까. 아니 지금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뭐 IED나 지뢰 같은 거를 운용을 잘 안 하는 군대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장갑차에 그런 대지뢰 처치가 없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소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군은. 이건 네. 그 초반에 나왔던 얘기인데 결국은 1차 양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고려가 안 됐는데 차차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서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밀리 매니아들이 계속 목소리를 이 그럼요. 부분은 내야 네. 될 것 같고요. 뭐 정말 소중한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끝으로 우리 DX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무기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특히 뭐 육군이 주가 돼서 한 거기 때문에 지상 무기 체계 위주로 본다면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은가? 뭐 한마디로. 이거는 박 의원님이 이제 전문이실 것 같아서 얘기를 간단하게 저도 의견을 말하자면 육군은 지금 그 5대 게임 체인저로 가는 그 길을 나름대로 잘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군은 보여주는 의미의 경항모라든가 이런 거에 집착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제가 보기에는 진짜 킬체인저 같은 핵잠수함에 대한 손을 못 대는 거 있는데 그렇습니다. 육군은 현재 상태에서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그냥 굳건하게 밀고 나가고 있구나. 그날 DX 코리아에서 본 제 느낌입니다. 네. 예. 이번 결론은 뭐 비계님이 결론이 맞는 어떤 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가신 분들이 뭐 극소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관점에서 DX 관련된 글이랄지 뭐 다른 매체 영상이랄지 이런 걸 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우리 밀떡이니까 그렇죠. 밀떡 네. 시청 좋은 잘 떡입니다 해주시고요. 밀떡은. 자, 이렇게 DX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정철 함께 경례 밀떡!